안녕하십니까. 2013년 2월 17일에 펼쳐진 일요일 서울경마 해설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토요일 편성하고 일요일 편성하고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죠? 어떻습니까? 큰 그 변수는 없습니다. 이제 다만 대상경주가 준비된 하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마일이 대상경주가 준비된 그 주간에는 좀 터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주간 휴장이 있는 와중에 또 이제 대상경주까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많은 경마 팬들이 그 경마를 가실 때 저배당보다는 중배당 이상에 좀 초점을 맞춰주는 게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최영께서 토요 방송에서 언급하셨다시피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조교를 못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월요일하고 화요일에 또 쉬었어요. 그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쭉 조교가 진행이 됐는데 아무래도 토요일 출전한 마필보다는 일요일 출전한 마필이 일단 정상적인 훈련을 했다 보죠. 그렇죠? 그렇죠. 하루 더 시간이 조절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편성은 비슷합니다만은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이 조금 더 전문인들이 추리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팬들께서도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에 조금 더 집중해서 또 대상 경주도 있는 만큼 날씨도 이번 주 뭐 그렇게 추위 예고는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가뿐한 마음으로 한번 마장 찾으신다면은 자, 이번 주 뭐 좋은 결과 있지 않나. 특히 일요 경마 부산이나 서울이나 또 저희들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좋은 성적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방송 보시는 분들은 메모 잘 하셨다가 저희들 방송에서 뭐 승부경주 외에는 배당마하고 뭐 인기마하고 가차없이 자르고 배당마 추천드리고 다 하고 있습니다. 잘 메모하셨다가 활용하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자, 1경주부터 갑니다. 1300으로 펼쳐 국산홍어 3세 이상 마련경주요. 직전에 박태종 교수답지 않은 말몰래 했던 마필이죠. 1번 에코크라토스예요. 근데 박태종 교수가 좀 선행형 마필들 좀 페이스 조절에 좀 실패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경합을 했죠. 어떤 주간에서는 모든 기수가 선행 가서 버티는데 박태종 기수만 무너지더라고요. 토요경도 나오고 정상파티 이런 게 천하의 박태종 교수가 폭주를 하더라고요. 저 너무 끄는데 하더니 역시나 3차 인기만 역할을 못했고. 자, 에코크라토스도 직전에 선행 갔는데 경합을 했죠. 당시 3번마 S보이 이하나 기수랑 경합을 하면서 경합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하나 기수가 제어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합을 했는데 자, 이번에는 뭐 딱히 경합할 마필이 없어요. 뭐 질풍행진이 선행 가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1번 준비 상태. 뭐 에코크라토스는 뭐 선행과 같게 경기 자체가 상당히 활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뭐 선행마 자체는 이제 강한 습보를 때리는 것보다는 컨디션 위주죠. 그리고 지구력 보완 그만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공백, 전체적인 상태 그 변화는 전혀 이상이 없고요. 오히려 말 상태는 직전보다 조금 더 좋아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원게이트에서 참 선행마한테 1번 게이트는 진짜 뭐 이거는 날개를 다른 역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가는 그 상황에서는 충분히 버텨줄 수 있는 말로 보겠습니다. 에코크라토스는 박태종 교수 1번 게이트 뭐 말필 컨디션도 좋고 마방 기도 좋고 만큼 이번에는 직전보단 편한 선행 버틴다 1번을 강하게 추천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3번 올포유를 승문열로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 마필은 저랑 사다가 잘 맞는 마필입니다. 12월 16일 날 당시 팔렸던 워키턴트 장상고매 여러 마필을 전부 다 제가 불안 요소가 있다 말씀드리면서 맥켄지 보이를 넣고 올포의 주력으로 승부경주 쌍승시 21배 제대로 잡아들인 그 경주예요. 직전에도 뭐 인기 1위 팔리면서 역할을 했는데 환상쇼 이런 게 가다 못했죠. 그래서 배당이 나왔는데 인기 꼴찌가 들어왔죠. 인기 1위와 인기 꼴찌가 복숭이 147배가 나왔어요. 요 근래 그런 배당이 하도 많이 나와서 뭐 100배당은 터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자, 올포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승문이지만 이거는 마방이나 최봉영 교수랑 마필 그 발전기를 상당히 크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승문전도 올포유는 통할 수 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한 방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대한마필 한도 추천을 해주시죠. 솔직히 대한마필 고만고만하죠. 질풍어뜸이나 올데이나 코너스톤 등 요 정도 이제 경주 말들이 이 안에서 끝날 것 같은데 솔직히
코너스톤도 계속 인기를 끌면서 뭔가 확실한 결정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 요점이 이제 좀 불만이고요. 뭐 신마하고 병합하는데 상태는 뭐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확 좋아진 느낌 자체는 솔직히 가져가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만 전력은 분명히 보여줄 수 있겠고요. 일단 질풍 행진이 참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이제 문제입니다. 늘어난 거리에서 따라가서 직전에 그 기량 자체를 보여줄 수 있느냐. 일단 상대가 직전에 너무 약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능력을 보여줬는데 분명히 검증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올표보다는 조금 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방어권이라면 기본적으로 선택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코너스톤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인기 1위 팔렸고 12월 10일 인기 2위 팔리고 무너졌어요. 이게 늦발 악백 있죠. 네, 그렇습니다. 3착으로 승권해 버렸습니다. 자, 이번 레이스는 1번이 선행을 이끌기 때문에 레이스가 빨라지죠. 그러면 11번은 전개상으로 불리한 요소가 있어요. 따라서 이번 레이스는 가볍게 접근합니다. 1번 선행 가고 4번, 13번이 선입을 붙기 때문에 자, 직선에서 4번이나 13번이나 어떤 마필이 심싸움에서 이길 것인가,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에서는 1번 놓고 4번, 13번 저배당 구도로 끝난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로 펼쳐지는 국산 육군 3세마 경주예요. 어느 정도 혼전도는 조금 높습니다. 아무래도 뭐 강한 인상을 보여준 마필은 없는 것 같아요. 현수재가 직전에 입상을 하긴 했는데 마신차가 좀 컸죠. 네, 그리고 타임도 또 좋은 기록은 아니고요. 이번에 외곽에 1000m에 45점 마필이 2착 승원에 걸려 있습니다. 자, 현수재 일단 준비 상태는 어떻습니까? 뭐 할 건 다 했죠. 발주 연습도 하면서 전혀 상태는 이상이 없는데 일단 18%그 포화주로 해서 1분 4초 플랫을 기록한 거는 솔직히 강하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도 데뷔전에서 입상을 한 말입니다. 이런 말은 절대 약한 말은 아니죠. 우승한 말하고 2차 한 말하고 차이가 나듯이 또 2차 한 말하고 그 뒤에 착승권 된 말하고 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현수대는 뭐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무조건 던질 수 있는 그런 마필로 꼽을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배팅이죠. 그렇죠. 배팅에서는 좀 신중함이 필요한 선택이 필요한 마필로 선택이 됩니다. 45조 같은 경우는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승원 작전에 상당히 민감해요. 이게 뭐 어차피 선행가는 마필이 아니고 따라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요거 현장 의지가 체크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똑같은 관점으로 보면 금수기의 타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금수기가 뛰었을 때는 주로가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주로 빠르기 7에서 타임은 똑같다면 정상적인 똑같은 조건이었다면 금수기가 현수제보다는 1초 이상 땡길 수 있는 전력이에요. 자, 금수기는 이번에 어떻습니까? 일단 좋습니다. 좋고요. 직전에 빠삐용의 승부지가 너무너무 셌어요. 결국은 금수기가 이준철 기수도 열심히 했지만 넘어설 수 없는 딱 그 정도 걸음까지만 이제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역시 상태는 이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병합을 시켜주면서 오히려 더 전력 보강이 더 확실하게 두드러진 모습을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수기는 저는 좀 세게 보고 싶은 말입니다. 금수기의 걸음 변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11번보다는 오히려 8번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12번 길손도 상태가 좋아서 조금 인기를 모을 것 같고요. 안쪽에 이번만 조이로키도 주행검사 잘 받았다 좀 팔릴 것 같아요. 근데 조이로키 같은 경우는 주행검사 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최선 아닙니까 이거? 최선 또 앞에 가야 되죠. 이거 흙을 맞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항상 신마들은 그 부산이고 서울이고 주행검사에 선행 받아서 뭐 기록 줬다가 팔리는 마필이 실전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렇죠. 실전과 주행검사는 틀립니다. 상당히 실전은 타이트하기 때문에. 자, 조이로키는 주행검사의 최선이에요. 근데 또 마필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이게 선행 가면 가능성은 있지만 선행 못 가는 스피드라면 좀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번 상태 체크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3번 인디서트입니다. 자, 직전에 인기 1위 하려고 역할을 못했던 이유는 늦발이에요. 늦발. 이게 스타트가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직전에 갑자기 늦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종반 탄력은 좋았는데 자, 박현우 선수가 이번 주 기승을 함에도 조인광 기수 카드를 꺼냈다는 얘기는 강한 승부지 표현을 보시면 되겠고 마필 컨디션도 좋습니다.
주인공 유수가 30역 점 마필들 입상률이 높죠. 지난주에 예. 대륙의 별 이런 거 회장전에도 끌고 들어왔고요. 자, 인디서티 부중은 올라갔지만 자, 충분히 인기만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3번을 축으로 한번 공략드리고 8번 금수기, 3번 8번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2번까지는 안 뽑아야겠죠. 경합할 때 모습은 좋았어요. 이게 리제드 톱하고 예. 경합을 했는데요. 신마치고는 의외로 걸음발이 나와주는 조교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안 자체는 충분히 가져가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3번, 8번 쪽으로 방송에서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후차권에서는 2번, 11번 중에 현장 상태 좋은 마필 위주로 뭐 한두 정도만 방어해야 한 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가볍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경주를 1200으로 펼쳐지는 국산 육군 3세 이상 경주. 자, 이번 레이스는 제가 준비한 1호 경마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자, 이번 레이스 큰 배당을 놓지는 않습니다. 지금 팔리기는 2번, 4번, 6번도 좀 팔려줄 거고요. 5번 물론 팔리고요. 그리고 11번, 14번까지 조금씩 팔려줄 거예요. 자, 지난주 일요일 같은 경우는 휴장전 일요일 경주 같은 경우는 팔리는 늘풍 네. 단식 1점대 팔렸어요. 잘라드렸죠, 자신있게. 제발 취소 안 되길 바라는데 나왔길래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곧 자르고 헤이투데이인가요? 그것도 인기몰 3위권 또 잘라드리고 예. 단방 승부를 권해드렸는데 그 농본사라는 마필을 추천을 못 드려서 깨졌어요. 구멍수 아끼다가. 저는 또 그 아픈 기억을 최현님은 또 농본사랑을 추천을 드렸는데 충만을 또 오놓고 팔고 두 방을 가져가는 바람에 그래서 충마 선정에 실패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자, 이번 경주도 요 팔리는 마필 언급드린 마필 안에 끝나는데 자, 취재 내용상으로 안 되는 마필들이 많이 팔려요. 자, 이번 경주 큰 배당을 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한방 승부에 도전하겠습니다. 방어 없이 딱 한 방으로만 때립니다. 그게 대끼리가 될 수도 있고 준대끼리 될 수 있고요. 10배째가 될 수도 있는데 자, 분명 내용 좋은 두 마필이 준비 상태도 좋고 정기 일정까지 있어요. 정확한 내용 가지고 제가 딱 두 마리 한 가지 승식으로만 추천드리는 첫 번째 승부처 여기서 자금을 한번 제대로 한번 굴려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딱 한 방으로만 때리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경주는 1300으로 펼쳐 혼합상호 3세 이상 마련경주입니다. 3세 이상 마필, 뭐 사고에 있는 마필도 능력 부진형 마필인데 그래도 직전에 변화를 보인 마필이 10번입니다. 아가스로. 최원정 교수가 소속조를 25조로 옮겼어요. 그래서 직접 훈련까지 담당했는데 뭐 멘트는 상당히 좋은데 준비 상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준비 상태 전혀 이상이 없고요. 일단 최원진 교수가 뭐 직접 조교를 했어요. 예, 그리고 좀 옮겨서 예. 조교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의외로 또 강하게 했습니다. 네. 오히려 전 직전보다 더 준비가 세지 않냐 생각할 정도로 강하게 돌려줬는데요. 원준이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왔고 지금 현재 유광수 마주가 지금 프라우드 러너하고 두 마리를 추천시키고 있죠. 예. 일단 그렇다면 이 경주에서는 승부 의지, 입상 의지는 확실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뭐 국산 마필 프라우드 러너 점핑한 마필보다 10번이 예. 10번은 강충마로 여기서 한번 인정을 하시고요. 자, 20조에서 2번하고 7번 한열천용 같이 또 출전했어요. 한열천용 같은 경우는 이게 개력이라 하죠. 개력 닭갈비 거의 매번 이거 그냥 요 정도 뛰어요. 저희도 이거 마번 잡을 때 빼진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현장에서 또 팔리는데 57입니다. 5살 먹어서. 자, 근데 이게 또 안 될 것도 없겠어요. 제가 보니까 편성이 차가 없잖아요. 진짜. 예, 국산 마필들 싹 빼면은 또 장철 교수가 이 마필을 잘 알고 타는 만큼 뭐 이것도 배당 메리트가 있다면 방어권 한번 안고 가실 마필이 되겠고요. 자, 조이더 메이어가 작년에 그 최상식 쪽에서 6월 그 미국 오칼라 플로리다에 있는 오칼라 경매에서 이 마필을 경매로 직접 사오셨어요. 뭐 순말이기 때문에 이게 15,000불인가 싸게는 사오셨는데 직전에 변화를 보였습니다.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었죠. 자, 이번 훈련 패턴 어떻습니까? 일단 조이더메이는 강한 쪽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지하주 기수가 마무리만 좀 세게 해줬습니다. 그 평소 주간에는 그렇게 세게 돌리질 않았는데 마무리 한번 이제 세게 돌려줬다라고 판단되는데요. 일단 분명히 추임마들 자체는
마무리 갈수록 세게 놔준 게 맞아요. 네. 초반에 강하게 놔주기보다는 경주 그 가까운 시점에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딱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 놔주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패턴은 가져가 줬기 때문에 직전의 걸음 자체는 분명히 보여줄 마필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거의 뭐 100m 줄긴 했지만 직전 탄력이라면은 뭐 직전 편성보다 이번 편성이 약하죠. 예. 그래서 저희도 매야 지금 이게 1호 경주인데 저희가 금요일 아침에 찍습니다. 그때 금요일 훈련 패턴 아직 체크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한번 체크해가지고 뭐 텍스트나 현장에서 한번 요 마필 한번 다시 언급을 하겠고요. 자, 이번 미스터리 마치 같은 경우는 10월 28일 입상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졸전이에요. 아무래도 마필이 좀 악벽이 좀 있어서 그런데 이번에 22조에서 감량 승부를 선택을 했습니다. 22조가 감량 승부 성공률이 좀 높아요. 네. 항상. 그래서 미스터리 마치까지는 좀 안고 가시고요. 뭐 국산 마필 중에 보실 마필 있나요? 저는 태양의 여신 한두 정도 일단 병합할 때 모습이 좀 괜찮았어요. 한소라고 병합을 하면서 스피드가 이제 보강이 됐기 때문에 또 마침 하필이면 원게이트를 딱 차지했네요. 그래서 요게 이제 복병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장에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요건 기복마 경주 편성이지만 전력은 어느 정도 미세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구멍수를 넓힐 수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 압축으로 저는 가져가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10번을 놓고 가는데 5번, 7번, 11번 이런 외선 마필도 일단 관심권은 두셔야 되는데요. 1번 태양의 여신이 그나마 국산마 점핑한 마필 5마리 중에는 데뷔 전에 그래도 1300을 뛰었고 예. 이 마필이 데뷔가 4살 때 4살에 데뷔를 했죠. 1월에 예. 5천만 원짜리 마필이에요. 상당히 기대치를 크게 가지고 있었는데 다리 질병을 해서 데뷔가 늦어졌는데요. 뭐 아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이번 4경주는 기본적으로 10번을 놓고 가는데요. 후착은 현장에서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장 상태 좋고 의지 높은 마필을 저희가 자신있게 한번 깔끔하게 압축해서 한번 추천드립니다. 10번은 강축이다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경주리 1300으로 펼쳐지는 국산 요건 3대 이상 마련 경주입니다. 자, 이번 시는 최홍찬 위원님께서 준비하신 1호 첫 번째 승부처예요. 자, 보여주는 액면상 인기리마를 놓고 가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건 또 훈련 열심히 관찰하셨는데 또 새벽 조견에서 제대로 또 하나 건지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 경주는 어쨌든 경주 전적이 10전이 넘는 마필들이 몇 두가 없어요. 그러니까 10전 미만의 마필들이 더 많이 출전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10전이 넘어가면 말의 전력이 드러납니다. 이 마필은 이 정도 걸음이구나. 이 마필은 훈련이 아무리 좋아도 변화가 크게 요동을 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감지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인데요. 일단 경주 전적이 적은 마필들 중에서 변화를 보이는 마필이 분명히 이 경주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분명히 이 변화를 확 보일 수 있는 정도로 상태가 이번에 훨씬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조구장에서 눈에 띌 정도로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저는 개인적으로 요건 직전에 보이는 워낙 안 보여준 걸음 때문에 이거 분명히 중배당의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 5경주를 승부처로 선택을 한 경주입니다. 능력 드러난 마필이 아닌 앞으로 보여줄 대단한 능력을 지닌 마필이 이제 준비가 끝났다. 새벽 조교장. 자, 추위를 무릅쓰시고 또 관찰하셔가지고 좋은 내용을 접하신 만큼. 자, 이번 5경주 최영채한 위원님의 1호 첫 승부입니다. 또 배당으로 준비하신 만큼 함께 하신다면 멋진 배당 선물을 안고 가실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경주리 1200으로 펼쳐 국산 534 이상 마련 경주예요. 자, 이번 경주도 어느 정도는 좀 혼전도가 좀 있다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직전에 강하게 추천드렸던 청계정상 이 마필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고, 서수홍 기수가 이게 말에 대한 그 판단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뭐 신인 기수를 안 부르고 특급 기수를 부르는데, 뭐 방송에서도 여러 번 서수홍 기수 기승했던 마필 많이 추천을 드렸고, 뭐 휴장전에는 슈퍼리치 이런 것도 강하게 추천을 드렸었어요. 방송에서 서수홍 기수는 할 수 있다. 코차 짜릿한 성우까지 또 입상으로 읽어냈는데, 요거는 마방 대표마로까지 기대를 하다고 해요. 청계정상. 자, 6주 만에 나온 이유는 좀 골맞기가 좀 있었습니다. 상태는 전혀 이상이었고, 이게 또 삐지는 악백이 있었던 마필이어서 데뷔 전에 장출 기수와 유도를 제대로 못했었는데
그 악벽까지 다 이제 잡혔습니다. 자, 승군전이어도 청계정상은 직전 여력이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준비 상태만 체크해보죠. 여전히 뭐 좋습니다. 480kg대. 네. 경주마라서 상당히 이상적인 체형이죠. 뭐 최근에는 500kg가 넘는 말이 하도 이제 많이 도입이 되다 보니까 힘 있는 마필이 많은데 예전에부터 이게 이 정도 그 몸집 둥치를 갖고 있는 말들 중에서 굉장히 센 말들이 많이 맞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청계정상 자체가 이 경주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지금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일단 이 경주는 1번부터 14번까지 웬만한 경주에서는 앞에 갈 수 있는 선임마들이 다 출전하고 있습니다. 빠른 말이 많죠. 예, 그만큼 선행권이 이거는 뭐 힘을 쓰지 마라 그래도 아주 빡빡하게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진짜 한번 앞이 피 터지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청계정상은 자연적으로 이 경주에서 이제 추임마로 둔갑을 해요. 직전적으로 선임마가 아니라 추임마로 둔갑할 수 있는 경주인데 정계가 유리해졌죠. 예, 어쨌든 선행마가 많다는 거, 선행 선임이 그만큼 두다는 거는 추임마에게 더 유리한 상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승군전이지만 요거는 역전을 시도해 줄 수 있다 보겠습니다. 예, 승군전도 정계 2.4년 청계정상 상태 회복된 만큼 또 마방 기대치 서송기수 기대를 많이 하는 만큼 강하게 한번 추천을 드리겠고요. 방송에서요. 다른 말씀하신 빠른 말이 3번, 4번, 5번, 6번도 빠르고요. 7번, 9번, 11, 13까지 빨라요. 예. 이게 상당히 좀 난타전인데 그나마 좀 저는 선행마 중에는 3번 싱싱이천을 좀 보고 싶고요. 직전에는 당시 선행을 나섰는데 승군전에 베스트 라이프라고 이금주 기수가 무리하게 압박을 했어요. 맞습니다. 마필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첫 거리에 무너졌는데 요거는 51조에서나 조인공 기수나 기대치를 상당히 크게 가지고 있어요. 이게 또 워낙에 또 압박을 받아야 되니까 강하게 추천을 못 드리겠고 네. 선행마 중에 3번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저는 일본 알라딘이 요번에 타이밍인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김석봉 기수 타고 인기를 모을 때마다 방송에서 불안 뉴스를 말씀드렸었어요. 자, 아베 기수입니다. 아베 기수. 아무래도 등짝이 좀 강화됐다 보고 있는데 요거 계속해서 훈련 좋았던 마필이죠. 그렇죠. 요번에 어떻습니까? 일단 조건은 14번하고 1번하고 알라딘하고 같은 조건이에요. 결국은 선행마들이 많고 추입을 고려할 수 있는 마필이고 일단 안장 김숙봉기에서 변경이 됐다는 점도 요건 46조에서 어떤 정도 특탈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냐 생각하기 때문에 역시나 강하게 읽어주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빠른 마필 만원에서 전개 2점 살릴 수는 1번, 14번 요 두 마필이 전개 2점 살릴 수 있고 등짝도 좋고 또 능력도 되는 마필인 만큼 기본적으로 두 마필을 방송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자, 최현우께서 또 노리시는 배당 마필 한도 있으신데 공개를 해주시죠. 뭐 아르고민이죠. 예. 이 마필 자체가 이제 솔직히 선행마로 분류하기도 그렇고 추임마로 분류하기도 그렇고 참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는데 결국 이제 앞에 가서 지금 이 마필은 5점 만에 우승을 차지했어요. 근데 분명히 병합적으로 상당히 보강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주중 내내 그리고 조기가 셌고요. 그만큼 액톤파크 자마로서의 큰 걸음 자체는 아직까지는 못 보이고 있지만 상태만큼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10번을 배당권 마필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아르고민 같은 경우는 11월달, 10월달 팔릴 때마다 또 잘라드린 마필이에요. 발주 악벽이 있다. 이거 12월 9일날 선행 갔던 때는 서성 기수가 봐줬죠. 당시 노블리치로. 왜냐면 본인이 탔던 마필이고 1번이 승무착선 걸린 상황이라 편하게 선행했던 상황인데 저는 이 마필 자체를 그냥 선입형 추임마로 보고 있어요. 직전에 잘 적응한 것 같습니다. 최인희께서 이번 훈련 시 변화를 또 감지하신 만큼 자 11번 아르고민 덜 팔립니다. 더블 표시해 놓으시고요. 자, 이번 6경주는 아무래도 선두권 치열한 난타전이 펼쳐질 경우 전개 2점 살릴 수 있는 이 세 마리를 추천을 드립니다. 1번, 14번 이쪽으로 주력 공략하시고 10번 놓고는 양쪽 방어하셔도 충분한 한 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가볍게 공략을 하실 당부 드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경주를 1700으로 펼치는 국산사군 별정경주예요. 자, 뭐 이번 경주 조금은 난해한 경주가 항상 이게 거리 경험 없는 마필들 변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1700 뛰어본 마필은
3번 슬러거 2천과 9번 천마선 정도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직전 2번 다 아주 한국라 선물 안겨드린 맥켄지 보이. 예. 맥켄지 보이. 아, 직전에 깜짝 놀랐어요. 직전에도 선행은 갈 수 있다 했지만 좀 불안 요소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빠른 마필이 많았는데 외곽에서 그렇게 힘을 쓰고 나갔는데 직선에서 안 죽더라고요. 유승환 기수가 이때 에너지셀로 2차게 아쉬웠는데 예. 무조건 2만원 쓴다고 봤대요. 본인은. 이렇게 잘 뜰 줄 몰랐다. 힘쓰고 나간 선행마가 승군전의 1400을 버티더라고요. 자, 문제는 이상혁 교수가 기승정지라 박태정 교수 카드를 꺼내드렸고 50.5입니다. 자, 선행 가나요 이번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선행은 갈 수 있는 마필로 꼽을 수 있는데 왜냐면 오섬 타이거 자체가 스피드 자체 있지만 아주 빠른 그 선행용 마필로 볼 수는 없고요. 선입형 전개를 볼 수 있는 마필이고 기타 기본 발주 있는 뭐 평천하나 스탠투미 그리고 슬러거 2000까지도 있지만 직정용력 그 기세 싸움이라면 그리고 박태정 기수의 선택이라면 뭐 1700에서 외곽 게이트는 상당히 불리한 건 맞아요. 인코스가 유리한 건 맞는데 강하게 밀어준다라면 결국은 코너를 돌면서 선행 강타까지는 치고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1700은 이제 출발하자마자 이제 100m 지나면 코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코스 선행화 절대적으로 유리하긴 합니다만은 박태종 기수의 의지라면은 또 15조에서 박태종 기수 카드를 꺼내들었다면은 이거는 뭐 강한 승부 의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승문전 1700도 통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지금 내용적인 부분 말씀드리면 뭐 4번 평천하는 3착으로 승군해버렸어요. 예. 뛸 마피를 맞는데 이번엔 조금 불안 요소가 있고 뭐 마신차도 컸고요. 지금 보시면 7번 오섬 타이거와 8번 라이크 더선 기승기술 한번 보시면요. 조영광 기수와 김영진 기수인데 지금 부중을 한번 보세요. 50.5예요 둘 다. 두 기수 다 50.5를 못 타요. 그렇죠. 근데 탑니다. 빼고 타는 거죠. 매번 말씀드리는데 바꿈고 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일단 이 마피를 타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7번 오섬 타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12주만 하면서 직전에 그 능력 부진만 상대로 이긴 마필이에요. 조용경 교수가 이 마필을 타는 이유는 이거 안 타면 14점 마필 안 태워주니까 조용경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용경 교수랑 이게 이번 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우스갯소리를 잘해요. 조용경 교수가 아주 착하고 성실한 친구인데 자기가 여자 말을 안 들어서 잘못된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이신영 조교사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여자친구 얘기 잘 듣고 이신영 조교사 말을 잘 들어야 자기가 잘 풀릴 것 같다고 이건 뭐 입상에 대한 기대치보다 의리로 타는 겁니다. 의리. 14점 앞을 계속 탔기 때문에 뭐 훈련까지 담당했는데 자 오섬 타이거는 분명 공백연판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7번은 좀 강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오히려 8번이 직전에 변화를 보였어요. 김영준 교수가 50.5를 살을 빼고 탑니다. 예. 김영준 교수 요즘 뭐 화이팅이 넘치죠. 맞습니다. 예쁜 딸내미 낳고 이제 조만간 이제 또 100일 지났는데 자, 요 마필이 오히려 의지가 강하지 않나 저는 8번 라이크 더스를 좀 강하게 추천드리겠고 직전 방송에서 분명 인기만데 잘라드린 마필이 있어요. 저희가 임자도입니다. 네. 분명 이거 조교 패턴이 분명 또 3, 4착 패턴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재고 4착이었어요. 뭐 신행긴수가 뭐 재고 이게 아니라 열심히 탔습니다. 하지만 마필 컨디션 자체가 최상이 아니었던 부분이에요. 자, 이번에 또다시 2차 승군인데 일단 거리상으로는 이 마필이 1700이 유리합니다. 뒷심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늦바라기 때문에. 자, 그러면 훈련 패턴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놔줬다기보다는 네. 직전에는 솔직히 목요일날 속보 타고 들어가 볼래 짜증이 났어요. 이제 예. 저 분명히 되는 말인데 속보 타고 들어가서 이제 다음날 체크를 들어갔죠. 금요일날 조교를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요거는 뭔가 의지가 없다 이렇게 이제 쉽게 판단을 하면서 저희 둘이 이제 빼자 이렇게 맞습니다. 결정을 내린 말인데 이번엔 또 목요일날 분명히 조교를 제대로 시켜주더라고요. 예. 다만 이제 뭐 2차 승부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아리사리한데 승부 제도만 없으면 뭐 다 승부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직전보다는 조교는 정상적으로 했다. 근데 여기 이제 저희가 일요 방송이니까 금요일날 훈련 했나 안 했나 체크하시면 돼요. 또. 그렇죠. 금요일날 훈련 안 했으면 또 불안 요소가 네. 있습니다. 이 마방 승부 패턴이 꼭 그래요. 근데 이제 목요일날 하는 모습을 보니까 금요일날 할 것 같더라고요. 이번엔 승부 타이밍이다 예, 이렇게 예. 보시는 거고요.
이날 아쉬웠죠. 저희가 이 임자도 빼고 갔죠 우리가. 그렇죠. 당시 애니위너 레이카가 들어오면서 복승식이 98배, 쌍식이 250배 터져. 저희가 최연님이나 저나 애니위너 레이카 다 추천드렸어요. 근데 저는 실크 포리스트 놓고 들어서 못. 제가 이 게임을 애니너 실크 포리스트를 한 방으로 때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갖고 이 레이크까지 생각을 했다가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을 내면 안 돼요. 구멍수 줄이다가 고래당을 그렇죠. 놓치신 경우에요. 제가 그 당시 실크 포리스를 놓고 갔으면 후회가 없는데 애니위너를 놓고 갔거든요. 현장에서. 그런데 좀 어쨌든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남았던 경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7경주 일단 1,700에 대한 거리 부담감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뭐 무리한 배팅 전략은 세우지 마시고 가볍게 이제 3두로 한번 압축을 한다면은 의지적인 면에서는 8번, 12번이에요. 예. 라이크더슨과 맥켄지 보이고 자 전개상으로 보면 임자도가 이번엔 충분히 날라올 수 있는 편성인 만큼 그렇죠. 금요일 훈련 상황만 저희가 체크해서 현장에서 이 3두를 중심으로 가볍게 한번 공략을 하겠습니다. 8번, 11번, 12번 선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경주를 보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경주율이 1800으로 펼쳐지는 혼합상군 별정 경주. 자 이번 레이스 직전에 좀 의외의 능력 발휘했던 마필이 있습니다. 이번 더블 샤이닝이죠. 예. 요 더블 샤이닝 놓고 최현님과 제가 좀 약간 옥신각신했어요. 옥신각신한 거죠. 전문가들이 이제 말 얘기로 좀 싸움을 많이 해요. 예. 뭐 자기들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에 나중에 싸워요. 싸우는데 더블 샤이닝이 저는 버틴다 봤는데 최현은 못 버틴다. 근데 결과적으로 버티긴 했는데 제가 경기 끝나고 졌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너무 편하게 갔죠. 예. 당시에 제가 이날 승부경는데 저는 또 이거 리젠드 틈을 놓고 이걸 추천해서 못 맞춰서 아쉬움이 있어요. 자 더블 샤이닝이 요번에 박현우 교수가 기승 안 하는 이유는 박현우 교수가 이걸 못 타서 아쉬워하는데 소속조 마필이 나오죠. 3번 리먼버 불패가 출전하면서 네, 또 감량 승부를 마방에서 선택을 해서 박현우 교수를 기승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더블 샤이닝을 이혁 기수한테 양보를 한 거예요. 자 편성을 보니까 무난히 선행 가겠죠. 더블 샤이닝 또 앞에 갈 수 있는 경주입니다. 예, 굳이 뭐 스페셜 스카이가 선행 가보지 않고 따라가도 되니까. 예. 2번은 이번에 선행 갈 거고 그리고 35조에서는 인류마로 평가하더군요. 그래서 1군까지는 직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만큼 2번은 인기마 역할을 해줄 것이다. 반면 뭐 3번 리멤버 불편은 안 되겠죠. 자연적으로 그렇죠. 승부년에 따라가서 선행을 싸울 수밖에 없고 또 앞에 가기도 어렵고 앞에 간다 해도 대가를 치르고 나가야 되고요. 좀 그런 요소가 있죠. 선행 주도를 하기가 좀 어렵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구조마방에서 상당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7번 원더볼트도 대폭 늘어난 거래 승문전입니다. 7번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뭐 전혀 상태는 이상이 없어요. 일단 승문전을 맞이하는 치고는 좀 준비가 더 세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그렇게 뭐 센 말들을 이기고 올라온 건 아니에요. 이게 특명히 뭐 강자급 마필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 마필과 일마신 차이라면 뭐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정경주 기록이 좋았던 거는 주로가 불량주였죠. 일단은 마필 주행 습성이 추입형 습성이기 때문에 긴거리가 유리한 건 맞아요. 예. 하지만은 분명 이번엔 승문전이고 편성 자체도 직전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7번 원더볼트가 현장에서 인기를 본다면 조금은 현장 상태나 의지를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여기서 내용적인 마필 두 마필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요. 7번 스페셜 스카이가 장철 기수예요. 장철 기수 51조 마필. 그리고 14번 금영웅의 김정준 기수가 계승을 했는데 원래 이 9번 스페셜 스카이는 조인권 교수가 훈련했습니다. 월요일날. 근데 조인권 교수가 안 타요. 왜 안 타느냐? 다음 구경주가 대상경주입니다. 거기에 조인권 교수 빅파워를 타는데 아무래도 대상경주 이전 경주에 체력 비축을 하려는 의도예요. 당연히 김정준 교수가 계승을 할 줄 알았더니 이 금영웅이 직전에 김정준 교수가 좀 끝걸음이 남아서 아쉬웠다고 미리 예약이 돼 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김정준 교수가 동기인 장추열 교수를 추천을 한 겁니다. 스페셜 스카이. 그런데 스페셜 스카이가 좋습니다. 내용도 좋고 상태도 좋고. 훈련 상태는 어떻습니까? 뭐 여전히 뭐 상태 이상 없죠. 주행 자세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요거는 뭐 2구까지는 그냥 올라갈 것 같습니다. 쉽게. 그래서 1차기냐 2차기냐 이거만 따지고 보면 분명히 능력 발휘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제가 이제
기수 인터뷰는 미리 한 주 땡겨서 하는데 이번 주 김정준 교수를 했어요. 책에는 이번 주 서수원 교수가 나가긴 하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거 탔으면 좋겠냐. 신인 교수는 물어봐요. 취재 기자들한테. 아무래도 본인들 타는 말은 잘 모르기 때문에 뭐 박현우 교수나 이하나 교수나 안현우 교수나 다 물어봅니다. 저한테. 그러면 이제 저희 보는 관점에서 정확한 얘기를 해주는데 정계상으로는 9번이 낫지 않냐. 네. 어차피 2번 선행 가고 9는 바로 붙습니다. 그렇죠. 14번은 바닥에서 날라오는데 이번에는 여기 작전이 무빙 승부예요. 무빙 승부. 근데 무빙을 떴을 때 과연 이 끝걸음이 나올 것인가 불안 요소가 있는데 김정준 교수가 당연히 9번 타야 돈 벌지 않은데도 14를 타는 겁니다. 의리 때문에 미리 이야기되어 있는 상황. 그래서 14번이 무빙을 뜰 건데 어느 정도 능력 발휘가 될지 이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14번은 뭐 방어권 정도 보고 있고요. 자, 최현님께서 보시는 마필 있으시죠? 저는 리지앤드 톱을 이경주에서 이제 재밌게 봅니다. 조이로키 그 게임에서 제가 이제 이 마필하고 병합을 했다 말씀드렸는데 리지앤드 톱이 뭐 단독적으로도 했고 병합도 했는데 분명히 직전의 그 능력보다는 또 직전에 같이 뛰었던 말이 대거 출전하고 있어요. 네, 더블샤인이냐 플로리다 별, 금영웅, 뭐 기타 이제 제이슨 같은 이런 말들과 같이 이 경주에 다시 재출전하면서 도전하고 있는데 뭐 코스 주어진 거는 플러스 알파로 볼 수 있고요. 어차피 이 마필은 추임마이기 때문에 뭐 게이트적 공간은 큰 영향은 없다 볼 수 있는데 상태만큼은 분명히 직전 그 정도 이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번 리지언드 톱을 좀 이 경주에서는 가장 좀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 되겠습니다. 네, 마필 같은 경우 직전에 서성원 기수 타고 오창에 머물렀는데 이걸 유승환 기수가 입상을 시켰죠. 12월. 그래서 유승환 기수로 교체를 다시 한 겁니다. 일단은 의지면에서는 강하게 나온다 말씀드리겠고 이번 플로리다 별 같은 경우 직전에 상태가 좋아졌다 말씀을 드렸는데 3차으로 3목승 배당을 터뜨렸어요. 여전히 양호한데 전개상으로는 아무래도 바닥에서 오는 만큼 앞선이 무너져 올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레이스는 자 기본적으로 2번 더블 샤이닝이 편한 선행을 나선다면 또다시 버틴다 보기 때문에 자 2번을 놓고 최현님 추천하신 1번과 제가 추천드린 9번 골고루 혼전도가 좀 있기 때문에 두 방만 때려도 한 손 나올 것 같아요. 자 2번을 놓고 1번, 9번 이렇게 두 방으로 방송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경주리 1400으로 펼쳐 허나비곤 세계 일법의 대상경주. 자, 안말 대상경주입니다. 자, 퀸즈 투어가 올해로 이제 끝나요. 네. 올해로 끝나는 이유가 그 19조 부산. 네. 감동의 바다가 작년 최우수 3세만데 안말, 최우수 안말로 선정이 됐는데 안 나가요. 강제 퇴역을 해야 되는데 3억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김영환 조교사 입장에서 내가 그걸 왜 내보내느냐. 인제 3세, 4세 되면요. 막말로 한 6살까지 뛰면 대상경주 몇 개를 먹을 거고. 그렇죠. 근데 이 3억이란 보상, 그 최우수 3세마, 지금 이 순간 이제 올해 이제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 돼. 그거는 5억이죠. 그렇죠. 요번에 이제 올해 이제 상향 조정이 됐는데 이 3억 5억 받아봐야 조교사님들한테 떨어지는 게 없어요. 마주분들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조교사 입장에서는 이걸 내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부산 관계자들께서 자기들 시행착오를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로 퀸즈 투어는 폐지가 됩니다. 올해까지요. 그리고 감동의 바다는 올해 퀸즈 투어 못 나옵니다. 서울에서 막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못 나오게 해라. 조교사들이 막 항의 전화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서론이 길어졌는데 자, 올해 서울 대표를 뽑는 안말 대상경 세계일보입니다. 자, 이번 경주를 제가 메인 승부로 잡았어요. 자, 강력한 인기 모으는 마필이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거 지금 내용 아니면 이거는 접근 못하는 경우로 좀 보고 있어요. 그냥 눈에 보시면은 말 상태 좋을 거예요, 현장에서는. 하지만은 직접 훈련을 담당한 기수의 느낌을 저는 존중합니다. 자, 상태 안 좋은 마필이 이번에 많은 인기를 모읍니다. 그 마필을 자신있게 배팅과 잘라드리면서 자, 준비 잘 된 마필이 있습니다. 이번 경주를 철저하게 노리고 나오는 배당 마필을 놓고 일요 메인 승부를 선정을 했고요. 자, 대상경주인 만큼 전 마필이 강공을 펼칩니다. 그렇다면은 준비 잘 되고 능력 되는 마필이 들어오는 게 대상경주입니다. 자, 이번 구경주는요. 김나무가 이미 지난주부터 철저하게 취재하고 분석한 경주 자신있게 이런 메인 승부처를 선정해서 멋진 배당으로 짜릿한 적중의 기쁨을 안겨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경주는 1900으로 펼쳐 국산상고의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직전에 최현님께서 아주 땅을 치고 회하신 마필이 있어요. 자, 저희가 방송에서 공개를 했던 마필이 있습니다. 직전에 인기 828의 마필. 물론 다른 방송 저희가 안 보지만은 뭐 다른 방송에도 복병만 많이 추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하지만 유독 저희 방송이 부산이고 서울이고 그냥 과감하게 다 오픈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80이죠, 80. 직전에 인기 828의 마필을 최현님께서 방송에서 오픈을 해도 제가 또 공개하시죠 했더니 또 팬들께 선물로 80을 추천을 드렸는데 못 잡았어요. 저는 충마를 불사해 놓고 와서 못 맞췄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인기 1, 2로 팔렸던 마필 중에서 2위는 완전히 잘라드렸죠. 예, 예. 그리고 어쨌든 제가 이거는 실수를 한 거예요. 80을 놓고 갔으면 저는 분명히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볼스아이를 놓고 머니바다 80을 다 추천드렸어요. 예, 예. 제가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제 음성을 들으신 분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볼스아이를 놓고 그 당시에 머니바다 80 승승필승 답이 4마리를 추천했어요. 그런데 참 이게 경주의 운입니다. 주력 2마리를 2번, 8번을 제가 2방을 추천드렸는데 이 주력 2마리가 그냥 1, 2착을 돼버리더라고요. 충마가 빠져버렸어요. 예. 그래서 중반에 왜 그 당시에 볼스아이가 무리할 이유가 없는데 앞이 빠르다고 판단했는지 중간에 무빙을 떠버리더라고요. 저도 조금 아닌데 예, 참고 와야 되는 말이 결국은 그만큼 졌고 80은 철저하게 참는 만큼 추입으로 올라오면서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이제 방송에서 선물 드린 말이 그래도 입상을 했기 때문에 그 선에서 저는 위안을 삼아 보겠습니다. 예, 워낙에 배당이 좋았던 마필이라고 뭐 공략하셔서 재미 보시면 있지만 저희들 기쁨이 되겠고요. 복승식 200배 넘었고 쌍승식 590배요. 네. 당시 뭐 적중하신 분들도 몇 분 계셨을지라 믿습니다. 자, 불스 아이가 요번에 직전에 그 신영철 교수가 마필 주행 습성들 안 타죠. 무빙을 떠버리면서 끝걸음 부족한 거였는데 이번에 정인기수 하만식 기수입니다. 예. 자, 거리상으로 뭐 1900인 불리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정인기수인데 57입니다. 자, 불사의 준비 상태 어떻습니까? 뭐 말 상태는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직전 이마필이 입상에 실패한 거는 전개상의 마필의 능력을 제대로 모르고 기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경주에서는 뭐 승부 던질 수 있는 마필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6번 당참에서 같은 경우 직전에 방송 보신 분들 한 푼도 안 사셨으리라 믿습니다. 요거 현장에서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네. 뭐 전문가에서 뭐 놓고 뭐 승부 간다고 뭐 텍스트 때 공개하면서 많이 팔렸지만 당시 훈련 담당한 이동국 기수 멘트 믿고 제가 자신 있게 잘라드린 마필이요. 마필이 밋밋하다. 기승해본 기승자가 그렇게 멘트나 상에서 추천을 못 드리는 상황에서 방송에서 분명 불안 요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당시 당참에서 뭐 1900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렵죠. 어렵죠. 예. 뭐 상태도 직전 되면 나아진 게 없어요. 뭐 선행을 간다면 상관이 없는데 선행은 여기서 장담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은 여기서는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저는 3번 라피드블릿이 승문전인데 1900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큰 대회를 노리고 있는 만큼 어차피 편성도 해볼 만하고 기하면 긴 걸 한번 써보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데 직전에 이 마필은 상태가 안 좋고도 우승을 차지한 능력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 조영권 교수 멘트를 그대로 한번 전해드리면은 정말 좋다. 가장 좋다 최근 들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 라피드 블리츠 외곽에 브리프 드리면 이런 마필이 있긴 하지만 지금 상태 좋은 상황에서는 그냥 선행 내뺄 것 같아요. 순발력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죠. 첫거리 경험하는 거로 또 1900이면 이거 짧은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영병 따라가서는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질러맞고 아무래도 뭐 현장 훈련 상태도 좋죠. 좋죠. 예, 3번은 강충마를 인정을 해드리면서 최근에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80이 훈련 패턴은 직전하고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80 직전에 아주 좋다고 훈련이 말씀하셨는데. 예, 직전보다는 조금 그 눈에 좀 덜 들어가요. 조금요. 아무래도 좀 인기만으로 팔려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일단은 아니면 메리트가 없어서 그런가요? 좀 아무래도 어쨌든 이마필이 입상했을 때는요. 그 전에 김기백에서 입상했을 때도 못 맞추게 들어와요. 배당으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막말로 정근역을 이렇게 막 훑어야지만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막 계속 그런 입상으로만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무조건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준비가 전 잘 된 게 나는 9번 라이징맨으로 꼽습니다. 아 9번이요? 이게 좋아졌어요. 직전 승군대는 뭐 무기력했지만은 준비 상태가 좋다. 예. 오히려 7번이 인기마라면은 좀 이번엔 불안 요소가 있고 오히려 9번 라이징맨을 추천해줬고 3번은 강충마입니다. 자 5번, 9번 여러 마필 추천해줬고 저도 뭐 7번이 팔린다면 굳이 공략할 생각은 없어요. 뭐 하나 틀리고 말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 어차피 또 바닥에서 온 마필이고 오히려 저는 서해아침이에요. 서해아침. 자 이 마필은 기본기가 상당히 탄탄한 마필입니다. 항상 실전 기복을 보면 아쉬움이 있는데 이건 적용요소가 적인 기수예요. 적용요소 이 마필을 잘 알고 탈고 또 종만 한 발로 쓸 수 있는 만큼 직전보다는 마필 컨디션이 많이 호전된 걸로 제가 취재 내용에서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8번을 추천드립니다. 보리푸드님 선행 가도 힘들겠죠? 선행 가도 12. 그렇죠. 네,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팔리면 쉽게 해서 아주 뭐 너 가라 편하게 보내주지 않는다면 그렇죠. 자 이번에서는 3번을 넣고 자 5번, 8번, 9번 요 3도선에서도 충분히 환수가 나올 편성 가볍게 공략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경주리 1300으로 펼쳐지는 국산 1군 별정경주. 자 요번 경주 상당히 또 재미있는 레이스예요. 자 11경주입니다. 경주리 1300으로 펼쳐 국산 1군 별정경주. 자 이번 레이스는 최용찬 위원님께서 준비하신 일요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공교롭게도 토요일은 마지막을 제가 메인 승부로, 일요일은 최윤님께서 마지막을 메인 승부로 금요일도 마지막에. 예, 그렇죠. 네.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잡는 게 아닙니다. 또 마지막 경주는 부담이 있다 분명 말씀을 드렸는데 자신 있는 경주를 선정을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마지막이 계속해서 메인 승부로 저희 선정이 됐는데 자 이번에서 혼전도가 상당히 높은데도 최윤님께서 자신하는 충마가 있어요. 제가 또 의견 조율을 해봤는데 이번 경주가 무조건 잡으실 것 같습니다. 내용도 좋고 준비도 잘 하신 만큼 마지막 경주는 최연님과 함께 하신다면 좋은 결과 또 멋진 적중의 선물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경주는 뭐 경주거리가 1200이 아니고 이제 100m 더 늘어난 1300입니다. 네. 근데 현군의 그 선행마는 거의 다 출전하고 있어요. 카네제고, 루비킨, 골든로즈, 한월검, 홀리몰리, 천은, 뭐 리치모드 한인도 또 소백년까지 어떻게 보면 물론 선입을 될 수도 있는 말도 있지만 선행전개하는 말이 8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14마리. 그럼 나머지 따라가는 선입형 추임 마필이 6마리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 경주는 저는 인기 순위를 놓고 배팅에 승부 들어가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인기 순위에서 계산상으로 봐도 이건 무조건 밀려 있어요. 밀려 있는 상황인데 자, 쌍대가리 말은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인기 순위가 우승마가 아니라 이 경주는 이 경주를 대비해서 가장 이번에 휴장 동안 제대로 준비한 마필. 그러니까 입상을 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이 가장 좋은 마필이 이 경주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뭐 핸디, 정계, 일단 정계는 제대로 봐야죠. 그리고 핸디 자체는 완전히 무시하고 이 경주로 승부를 들어가겠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예상을 할 때 쌍 얘기를 잘 안 드려요. 왜냐하면 50%의 확률을 또 나눌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워낙에 제가 마음속에 굳혀져 있기 때문에 아마 쌍시까지도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게임으로 가져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인기 1위가 이제 쌍대가리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 11경주를 메인 승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마지막 승부 최용찬이는 또 메인 승부입니다. 함께 하신다면 멋진 적중 또 배당이 나올 수 있는 편성인 만큼 함께 꼭 힘을 실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11경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뭐 토요일 일을 편성은 해볼 만합니다만은 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 철저히 체크를 한 만큼 현장에서 또 멋진 적중 또 결과로 성원에 보답을 드려서 이번 주 반드시 건승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